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지역이 되는데요. 오늘 그런 지역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 주목하시고. 이 시간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미스터 재개발 박일권 대표님 모실게요. 대표님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말도 많지만은요, 저희가 또 자주 접하는 이야기가 바로 공급이 부족하다일 겁니다.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강의 주제가요, 이런 공급량 부족 현상이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공급량 부족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권과 수도권 지역이요. 특히 서울권역은 올해 내년에 절절반으로 그만큼 입주량이 감소가 심합니다. 이런 아파트 물량이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빌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주택 공급, 서울권,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 입주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요. 주택 공급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집값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올 상반기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즉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데 집을 필요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은 많이 줄었지만 반대급부로 빌라 시장의 거래량은 대폭 늘어나서 올 상반기에 아파트보다 빌라 다세대의 그런 매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을 꼭 고집할 건 아니고요. 아파트의 청약이나 매수가 어렵게 된다라고 볼 때는 이런 대체제로서 다세대나 빌라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대출 중단, 대출 규모를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권에서. 그러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지 않으면 특히 또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셔서 투자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앞으로 개발이 되거나 앞으로 큰 이슈가 나와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미리 찾아서 선점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투자의 삼박자 뭐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어 투자할 수 있으면서 큰 폭의 시세 차익. 거기다가 향후에 재개발이 돼서 정말 돼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지역이 되는데요. 오늘 그런 지역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 주목하시고 투자의 그런 방향을 잡아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택 공급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주택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집값은 오르고 있죠.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정말 펄펄 끓는 집값, 서울의 절반이 20평대가 15억, 30평대가 20억이 8곳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 상승폭, 최소한 2배에서 많이 오른 것 같은 경우는 3배 가까이 평당 가격이 오른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지역은 20평대가 거의 20억대를 돌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송파 권역도 기다리고 있다. 또 30평대도 18곳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예전에 저평가돼 있던 집값이 아주 높지 않았던 관악구, 노원구, 은평구도 30평대가 15억, 평당 5천만 원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가능성은 점점 더 없고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느냐. 당분간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집, 아파트를 뭐 1, 2년 안에 정말 찍어서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큰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잡고 입주 때가 최소한 4, 5년에서 5, 6년, 뭐 재개발 같은 게 예전에는 뭐 말 나오고 10년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좀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기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문제를 당분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그 고민거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인허가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그냥 질 수 없겠죠. 인허가를 먼저 맡아야 거기에 따라 공사도 하고 입주가 되는데 주택 인허가가 급감한다는 뭘까요? 앞으로 새 집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공급 절벽 현상이 뭐 올해 내년에 끝날 게 아니고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당이 잡든 차기 정부에서 이런 수요와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지난 정부보다 36만 호가 감소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세훈 시장 인터뷰 기사에도 보면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제한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인터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왜 올라갈까요?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폭등한다라고 표현할 정도 가격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인허가가 감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규 주택 물량이 급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겠죠.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든 아니면 기존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매매가 좀 많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매물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양도세 50%, 60%, 70%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증여나 뭐 임대사업자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주택 공급 물량, 기존 재고 물량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서울권역은 정비사업으로 풀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은 거의 강남권역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집값 상승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재개발 중심으로 활성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차후 정부에 들어서거나 뭐 대선을 앞두고도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거나 재개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를 미리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이나 예정지 투자는 소액 투자로 서울 도심권의 입지가 확실히 좋은 지역에 신축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액 투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소액 접근이 가능한 지역 선점해서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여신내 역세권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GTX A 노선이 개통됩니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의 공통점 뭐다? 바로 GTX가 개통되는 지역, 역세권역이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A 노선은 공사 중에 있고요. GTX A 노선이 여신내 역세권역에 들어오면 땅값, 집값 어떻게 될까요? 정말 폭등할 수밖에 없다. 확실한 호재를 갖추고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여신내 역세권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일부 지역은 정말 낙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꼭 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그에 따라 공공방식, 개발 방식으로도 일부 지역은 추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재개발 활성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개발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앞으로 개발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지역을 콕 집어서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1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하시겠고요. 개발의 진행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익과 향후 2,000세대에 가까운 브랜드 대단지의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의 삼박자를 갖춘 지역, 바로 또 이곳을 주목하실 지역이 있는데 바로 어디냐고 하면 바로 성동구, 마용성 지역 중에 성동구고요. 그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용답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복합센터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답심리 5호선 용담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고요. 5호선, 2호선을 이용하시면 도심권, 강남권, 한정거장만 내려가시면 바로 성수역입니다. 성수동의 최고가 아파트와 성수 IT밸리의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1억대 초반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용두 1구역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주가 다 끝났고요. 이제 고급 브랜드의 대단지 1,700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차후 용답 2구역과 3구역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을 얻어갈 수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개발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집가 상승과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용담 역세권 재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40년대 이상 건축물이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주민 개발에 대한 열의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지 브랜드 타운의 그런 아파트 단지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성동구 용답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혼란을 많이 느끼시는 부동산 시장이죠. 지금 공급난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저희 봐야 하는 지역들도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게 빌라잖아요. 빌라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네,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분간 3기 신도시 입주 5, 6년, 6, 7년 후 전까지는 공급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은 계속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공급량을 늘려야 하고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풀어줄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서울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의 그런 가능성이 그리고 재개발 활성화가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올해 가시기 전에 승부를 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 공급은 계속 줄어들죠. 수요는 늘어나죠. 집값 상승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승부를 걸으셔야 되는데 지금 집값 상승 폭이 굉장히 크죠. 대출도 어렵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즉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재개발 추진 예정 지역에 또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선점을 해서 소액 투자를 해 놓으시면 향후 정말 20, 30억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연신내 역세권과 용담 역세권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GTX 개통이라는 큰 호재와 공공주도 개발 방식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민간 방식의 개발 예정지를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답동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배후 주거단지이고 성동구란 입지적인 강점이 워낙 큰 지역입니다. 특히 용답 1구역이 올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용답 2구역과 3구역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주목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용담 역세권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는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상의해서 임장활동을 통해 투자하실 때 큰 수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 재개발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자, 예고된 공급난 속에서 우리는 재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에 빌라를 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 빌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인데요. 자, 2호선 용답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4억 1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첫 번째로 빌라, 다세대 주택 찾아볼 곳은 성동구입니다. 자, 성동구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볼 곳은 용답동이거든요. 여기 주택 한번 만나볼까요? 네, 먼저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탁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역 답심리, 용담 역세권,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이면 바로 성수역입니다. 성수 IT밸리 정말 핫플레이스 지역, 그리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요. 하단부 쪽, 한강변 쪽으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서울숲 역세권 쪽으로 최고가 주상복합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 IT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향후에 브랜드 대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성수동의 동생으로서 그런 뛰어난 입지적인 강점과 시세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으로 가시면 두 정거장이면 청량리 역세권, 지하철역으로 20, 30분 대면 도심권, 20분 대면 2호선 라인의 강남권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탁월한 입지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고요. 청량리, 도심, 삼성 역세권, GTX, A, B, C 노선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GTX의 호재, 또 청량리, 도심, 삼성 역세권역의 개발 압력과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그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청량리, 서울, 삼성 역세권,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동 GBC와 또 청량리, 전농, 답심, 뉴타운의 그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면서 노후와 낙후화된 집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지역이 향후에 2000세대의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한강변 접근성 좋죠. 성수 역세권. 바로 옆쪽으로는 청계천변이기 때문에 청계천의 뷰와 또 공원의 조망권까지 얻어갈 수 있으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수혜를 앞으로 크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1700세대 넘는 브랜드 대단지의 용답 1구역이 이제 분양과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워낙 노후화된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세는 투룸 기준으로 한 4억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고요. 임대 수요가 워낙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2억 8천, 9천, 3억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는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고 할 때는 뭐 1억대 초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용답동의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세 가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역세권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두 번째, 더블 역세권 내부 순환로에 정말 뛰어난 교통망과 GTX 3중 트라이앵글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용두 1구역의 개발 사업들, 청량리 역세권,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한 미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